안녕하십니까, 오성원입니다. 오늘은 호랑이띠 궁합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호랑이가 양띠를 만났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명리에서는 호랑이띠가 양띠를 만나면은 이거를 귀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뭔 얘기냐면요, 귀문이라는 거는 귀신이 들락달락거리는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문이라 그러는데요. 귀문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로 귀신이 고칼로르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팔자가 이렇게 있어요. 태어난 년, 월, 일, 시가 있다고 치면요, 내가 호랑이띠야. 그러면 호랑이면은 내가 호랑이를 갖고 있는 거겠죠, 년에서. 근데 어딘가에 이렇게 양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으면은 내가 귀문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귀문을 갖고 있으면요,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귀신의 고칼로릇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귀문이 있다라는 거는 그 정도로 어딘가에 정신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좀 사람이 이상해질 때 아우 정신이 나간 것 같아, 막 이런 말 하죠. 그런 게 다 귀신의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귀문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점은 귀신의 고칼로릇 같이 굉장히 그거를 잘 써먹어요, 좋은 쪽으로.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가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 쓰면은 이거를 귀신이 장난치는 거다라고 해서 막 좀 정신 나간 짓을 많이 하게 될 수 있는 살이 이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홀린 듯 행동하게 되는 거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 귀문, 이게 호랑이를 가리키는 귀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2마리 중에서 가장 센 힘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가 될 수 있는 힘,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최고가 될 수 있는 힘은 인미기문 정도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세계 1등이 되고 대한민국의 1등이 되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는 힘은 인미기문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만약에 인미기문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똘끼가 있어. 그러면 어느 정도 똘끼예요? 가장 큰 똘끼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되는 게 인미기문입니다. 이 호랑이라는 거는 산신령과예요, 산신령과.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느낌이나 직감 이런 게 굉장히 잘 맞는 친구가 이 호랑이거든요. 그러니 인미기문이 있으면은 얼마나 직감이나 예지력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겠어요. 사람을 딱 보면은 만약에 진짜로 인미가 있는 사람이 저를 딱 봤을 때 저 사람 어떻다, 이런 게 굉장히 잘 맞는 데라는 거예요. 느낌이 굉장히 잘 맞는 게 이렇게 인미기문이 있을 때. 그런데 자, 오늘은 궁합이니까 띠로 가야 되겠죠? 이때도 기문 현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절대 안 일어납니다. 자, 호랑이 띠와 양띠의 궁합에서는 귀문이라는 작용은 절대 안 벌어지고요. 호랑이가 양을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잡아먹죠? 그래서 이 호랑이는 양을 굉장히 좋아라 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이 호랑이가 양을 본다라는 거는 가장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 봐도 이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가장 편안한 존재가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외로워.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어. 너무 심심해. 뭔가 하고 싶어. 이럴 때 제일 먼저 선택을 하는 게 양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랑이띠가 양띠를 만나면 굉장히 사랑스럽고 이뻐 보이고요, 가장 편안한 존재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장이고 여기가 직원이야.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뭔가 일을 지시할 때 가장 믿음직한 직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양이라는 친구는 양띠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양띠들이 사람 말 듣나요? 양띠들은 아닌 척 하면서도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한 게 양띠이고요. 팔자에 어딘가에 양을 갖고 있다면은
기본적인 특성이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사람 말을 잘 안 따르려고 그래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특성이 굉장히 강한 게 양이라는 특성이거든요. 근데 이 양은 호랑이 할 때는 꼼짝 못해요. 그래서 호랑이띠가 양띠를 직원으로 들 때는 너무너무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못하는 일, 내가 지금 바빠서 못하는 일을 이 친구는 다 해내고요. 이 양이라는 거를 팔자에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책임감이 엄청 강한 사람들이라고 보셔도 돼요. 책임감이 강해가지고 호랑이띠가 뭔가 지시를 하면 완벽하게 해내는 친구가 이 양띠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띠와 양띠의 궁합은 뭐 엄청 좋은 관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랑이띠가 원숭이띠를 만난 겁니다. 호랑이띠가 원숭이띠를 만난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냐면요. 자, 축, 인, 묘, 진, 하, 오, 미, 신, 유, 술 이런 식으로 하루가 돌아가거든요. 자시가 우리가 자정이라고 그러죠. 오시가 정오의 데이트 이러죠. 그래서 난 12시를 가리켜요. 자정, 새벽 12시. 그러면 이 시는 두 칸 건너니까는 2시, 4시가 되겠죠? 여기는 2시, 4시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오전 4시, 얘는 오후 4시가 됩니다. 오후 4시가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경향성이 완전히 틀리네요. 그죠? 얘는 방향성으로도 얘는 서남쪽이 되는 거고요. 얘는 동북쪽이 됩니다. 이건 뭐예요?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시간도 틀리고 방향도 틀리고 하는 생활 환경 자체도 완전히 틀리다라는 걸 가리키는데 이렇게 보셔도 돼요. 만약에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여기가 인이 사는 집, 여기가 신이 사는 집, 막 이렇게 쳐요. 우리 식구야. 그러면 호랑이띠랑 이 원숭이띠는 잠을 자는 방향 또한 틀리다고 보셔도 돼요. 얘는 이렇게 잠을 자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환경 차이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완전히 틀리다라는 거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묘진이라는 거는 아침에 웬만한 사람들은 새벽을 일찍 여는 사람은 인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진시만 돼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진지 드셨어요 그러죠? 그것처럼 진시가 되면 아침밥을 먹는 시간인데 4시, 6시, 8시 그러면 9시 반 사이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다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일어나는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띠는 시작하는 거를 굉장히 잘하지만 이 신이라는 건 신유술이라 그래서 마무리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럼 시작과 마무리를 잘한다라는 거잖아요. 각자. 그러면 호랑이띠가 있고 여기가 원숭이띠가 있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 서로 완전히 반대 경향이잖아요. 얘는 시작하는 걸 잘한대. 그러면 농사로 보면 얘는 씨 뿌리는 걸 잘하는 거고 얘는 결실 맺는 걸 잘하는 거겠죠. 만약에 일반 직장이라면 얘는 시작하는 기운을 굉장히 잘하는 거고 얘는 마무리, 결산, 돈 들어온 거 마지막 정리하는 거를 맡기면 굉장히 잘하겠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서로 각자 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둘이 부부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내가 설거지를 할 테니까 당신이 모든 거를 청소해.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음식을 만들어. 그러면 내가 음식을 만들 테니까 자기는 저쪽에서 다른 거를 해. 이렇게 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음식을 만드는데 옆에서 같이 음식을 만들어. 이렇게 되면 싸울 일이 막 벌어진다라는 거를 암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모든 거를 할 때 각자 맡은 바 일을 하면 굉장히 좋은 관계가 호랑이띠와 원숭이띠의 관계입니다. 같이 하면 어떻게 된다? 같이 하면 무조건 싸우게 돼요. 경향이나 환경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거를 맡아서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힘들 때 이 호랑이띠가 잡아줄 수 있는 관계, 호랑이띠가 힘들어 그러면은 원숭이가 잡아주면 좋은 관계, 이게 최상의 궁합이 될 수도 있는 관계입니다. 단 같이 하면은 무조건 의견 대립은 무조건 생긴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게 호랑이띠와 원숭이띠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랑이띠가 닭띠를 만났을 때인데요. 자, 호랑이띠와 닭띠의 관계는요, 이거 이제 우리 명리에서는 인유, 원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진이라는 건 뭐냐면요, 원망한다, 진노한다, 원망하고 진노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팔자에서 같이 있을 때는 더 합니다. 만약에 내가 호랑이띠인데 어딘가에 닭이 있어. 어딘가에 태어난 월, 일, 시에서 이런 닭이 있으면요, 서로 원망하고 진노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진노한다라는 건데, 그랬다고 잘 헤어지지도 못해요. 이게 둘의 관계가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호랑이가 있는데요. 호랑이는 밤에 움직여요, 낮에 움직여요? 밤에 움직여있죠? 호랑이는 밤에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호랑이가 무슨 과예요? 산신령과라 그랬죠? 밤에만 움직이고 어두울 때 움직이는 동물이 호랑이에요. 근데 호랑이는 밤에 되면 자꾸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동네로. 근데 이 호랑이가 언제 다시 올라가냐면, 이 닭이 꼬끼어 울면 이제 날 박네 그러면서 얘가 다시금 산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얘 때문에, 닭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관계인데, 이거는 팔자에 있어서 벌어지는 상황도 있지만 실제로 호랑이띠가 닭띠를 만나도 이런 원진 같은 작용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이거는 전생 인연으로 만난 띠들이에요. 전생 인연으로 만난 거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항상 깔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고 실제 주변 상황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어이씨 헤어지려고 그랬는데 진짜로 막 반지, 시계, 백, 가방 이런 거 전부 다 뺏어가고 서로 완벽하게 깔끔하게 헤어지는 친구들 많이 봤죠? 그 관계가 이렇게 인유 원진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꼭 이 호랑이띠랑 닭띠만이 아니에요. 팔자에 내가 이렇게 닭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호랑이를 깔고 있는 거야. 이럴 때도 똑같은 원진의 관계거든요. 그리고 원진의 관계라고 봐도 되고요. 둘의 관계는, 이거를 이제 우리 명리에서는 이걸 육해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해결을 봐야 되는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해결을 안 보면은 어떻게 된다? 다음 생에까지 가가지고 그거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호랑이띠인데 닭띠가 우리 집에, 내가 호랑이띠인데 우리 자식이 닭띠야. 그러면 전생에 못다한 거를 이 현 세상에서 둘이 해결을 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식한테 계속해서 뭔가 해줘. 그러면 내가 전생에 이 친구한테 빚진 게 있었던 거를 가리키는 거고요. 이 닭띠가 나한테 계속 해줘. 그거는 전생에 이 닭띠가 나한테 그만큼 갚아야 될 거를 이 현 세상에서 갚는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 관계가 호랑이띠와 닭띠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랑이띠가 개띠를 만난 겁니다. 자,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죠? 4살 터울은 좋다. 그래서 호랑이띠가 여기 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그럼 말이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은
개네요. 하나, 둘, 셋, 넷. 호랑이네요. 그럼 이렇게 호랑이띠, 말띠, 개띠가 경향성이 같다라는 거예요. 야, 산에 가자 그러면 산에 갈 수 있고, 야, 테레비 보자 그러면 같은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는 기운. 근데 만약에 기운이 반대야. 우리가 최정상에 있을 땐 같잖아요. 경향성이 같으니까 서로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둘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이 같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호랑이띠인데 개띠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 보여. 그러면 이 개띠의 입장에서도 내가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개띠가 싫어. 그러면 이 개띠는 안 싫을까요? 나도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바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둘이 부부야. 잘 나갈 때는 굉장히 좋아. 근데 만약에 개띠가 사업을 하다 망했어. 그러면 이 지하로 내려갔죠? 지하로 내려갔다는 거는 같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을 때 확실하게 안 좋아지고 좋을 때 확실하게 좋아지고 기분 좋을 때 같이 좋고 기분 나쁠 때 같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경향성을 기본 베이스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큰 틀에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큰 틀. 왜냐면 이 년이라는 거를 국가라고 보고 국가라는 큰 틀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로 보는 거기 때문에 큰 경향성이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갖고 있는 동물에 의해서 기운이 조금씩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큰 베이스는 같은 경향성을 갖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띠와 이 띠는요 서로 헤어져도 다시금 만나요. 그래서 봐도 이쁜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호랑이띠야 근데 개띠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봐도 이쁜 자식이 되는 거예요. 왜? 버릴 수는 없잖아요. 부부 사이라 그러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관계지만 자식 관계라면 분명히 싫어졌다가도 좋아지고 왜? 같은 경향성 꼭 친구 같은 사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 같은 사이가 되는 게 호랑이띠와 개띠의 관계다. 이 둘이 부부다 그러면은 헤어졌다가도 친구같이 지낼 수 있는 사이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랑이띠가 돼지띠를 만났을 때입니다. 자, 이번에는 호랑이띠가 돼지띠를 만났을 때예요. 이 둘의 관계는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해가 이게 산돼지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산돼지. 그래서 서로 누가 더 유익겠어요? 그럼 당연히 호랑이가 유익겠죠? 호랑이가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돼지가 잡히면서도 잘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 관계가 이제 이거를 이제 쉽게 우리가 육합이라고 얘기를 해서 합은 잘 되지만 합 다음에는 이게 서로 깨지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뭐 잡았다가 기분 좋게 잡았는데도 나중에는 시끄러운 관계로 번지게 되는 게 이 둘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시끄러운 거를 가리키는데 이 시끄러운 걸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경찰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경찰서는 24시간 막 시끄럽다고 봐도 되겠죠. 안에 보면. 그 다음에 병원. 응? 병원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그래요. 법원. 이렇게 이제 공권력이 행사되는 이런 데나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가장 시끄러운 동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랑이띠가 돼지띠에 자식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시끄러운 데 가서 하면은 시끄러운 데를 직업군으로 쓰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호랑이띠가 돼지띠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공부를 시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공부를 엄청 시켜야 돼요. 그래서 등급을 업그레이드 시켜놔야지 이 자식이 굉장히 잘 된다라는 걸 가리키고요. 이 자식이 공부를 안 해. 그러면 진짜 시끄러운 공간에서 활동을 하는데 등급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권력을 활용할 수 있는 동네에 가서 있으면 좋다라는 거고 이 둘의 관계도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졌다가 나중에는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관계가 이 호랑이띠가 돼지띠를 봤을 때 그래요. 이 친구는 돼지띠한테 모든 걸 다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돼지띠는
이상하게 그거에 대해서 좀 만족도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불만이 많은 친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이 호랑이띠가 돼지띠를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호랑이는 돼지띠한테 최고를 잘해주려고 하는데 이 돼지라는 자식은 웬만하면 만족을 못하고요. 남녀궁합에서도 호랑이띠가 돼지띠한테 최선을 다해주는데 이 돼지띠는 좀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요. 제 영상 제가 좀 많이 버벅거리죠?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봐주시고 혹시 좀 내용이 괜찮았네 그러면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혹시 구독 안 하셨다 그러면요 이왕이면은 한번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 행복한 주말, 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